이번 시간은요, 300만 인천 시민의 발이 되어 새로운 인천 특별 시대를 그리고 있는 인천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오늘은요,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인천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을 모셨어요. 김용희 인천시의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네. 우리 시민분들과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용희 인천시의원이고요.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 소속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애청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정말로 반갑고요. 그리고 이제 저를 이렇게 또 초대해 주신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우리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김용희 인천시 의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이돌 한 분이 나오신 줄 알고. 의원님 그런 말씀 평소에 안 들으세요? 조금 매번 듣긴 했는데요. 매번 부끄럽습니다. 매번 들을 들으셨군요.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네. 네, 그만큼 젊은 청년 의원이시고 그리고 네.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제가 보니까 해오고 있으신 활동도 너무 많고 그래서 여쭐 것도 상당히 많아서요. 오늘 김용희 의원님과 함께 하시다 보면 인천시에서 지금 어떤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초선이신데 인천시의회에 입성하신 지 어느덧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지난 2년? 일단은 제가 근데 말을 편하게 그럼요. 편하게 저 보셔도 되고 카메라 보셔도 되고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이제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여튼 정말로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때 2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갈 거라고는 말씀하셨지만 네네. 이렇게 빠를 줄은 정말 몰랐고 정말 2년 동안 정말 많은 깨달음과 어떻게 보면 좀 공부가 될 수 있었던 해였던 것 같고 처음에는 솔직히 말해서 정치라는 걸 시작을 했을 때 제가 될 거라고도 생각을 못 했었고 근데 이제 솔직히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좀 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하다 보니까 정말로 깨달은 것도 많았고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의 어떤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정말로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았다는 걸 좀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 중에서도 좀 그런 정책을 받은 다음에 실적으로 반영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아직 안타까움이 너무나 크고 좀 남은 2년 동안은 그래도 좀 더 그 시민들이 원하는 것,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정책들을 실적으로 시정에 좀 반영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게 될 줄 몰랐다. 얼떨결에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업가셨다가 정치를 하시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정치를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좀 바뀌어야 될 게 많다고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내가 한번 정치를 시작을 하면 뭘 바꿀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막상 하다 보니까 정말로 보이는 게 너무 많아지고 왜 그러냐면 그냥 단순하게 그 일반인으로서 봤던 그 시선과 정치인으로 봤던 시선이 너무나 틀렸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좀 정치를 하면서 사업가로서 못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좀 깨달았었고 지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업가의 어떤 그런 마인드로 또 정치를 한다는 거는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는 정말로 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많이 노력을 하면 좀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가적인 마인드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세요? 좀 진취적인 거죠. 진취적인 거. 근데 정치에서는 진취적인 거 어울릴 것 같은데요. 정치에서도? 근데 그게 반영이 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진취적인 것을 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사업가적인 좀 어떻게 보면 정치랑 사업이랑 좀 많이 비슷한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부분 왜냐면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요. 그렇죠.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들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는 거는 회사를 발전시키는 거지만 정치라는 거는 나라를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좀 비슷한 건 있지만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또 현실적으로 반영시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시정 활동이나
어떤 저는 국정 활동을 안 해봤지만 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반영되는 거는 쉽지는 않다. 예,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정말 네. 생각보다 훨씬 2년이 빠르게 갔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2년 동안 내가 했던 것들 쭉 한번 뭐 간략하게라도 중간 평가를 해보자면 어떨까요? 그냥 점수로 좀 네네.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요. 예, 몇 점 정도 한 주세요? 80점? 80점. 굉장히 높게 주시네요. 그래도 이제 제가 열심히 했다라는 그 어떤 노력에 대한 건 있기 때문에 80점이 네. 왜 80점인지 그 근거를 몇 가지 들어주신다면? 좀 이제 뭐 조례 제정도 많이 했지만 예, 조례 제정 많이 했고 제가 이제 가장 결의안을 최근에 이제 좀 낸 게 있어요. 예. 결의안을 이제 낸 게 있는데 이제 해양대학교 관련해서 이제 결의안을 좀 냈었는데 누구나 이제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긴 해요. 여기는 해양산업, 인천이 굉장히 해양산업의 그렇죠. 발전을 할 수 있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이나 이제 타 지역에 좀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게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 하나.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이제 수정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저쪽에 실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인천의 발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해양대학교 설립 촉구안 결의안을 왜 냈냐면 만약에 이제 수도권에 이제 해양대학교가 있었을 때, 네. 그것에 대한 어떤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이제 수도권에 있는 해양 인재들이 지방이라고 말하는 거 하긴 뭐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다른 가지 지역으로, 않고. 다른 지역으로 다 어떻게 보면 다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천에 있다 그러면 수많은 또 인재들이 또 영입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이제 해양대학교 촉구 결의안을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보니까 여기 제가 적혀있는 게 몇 개 있는데 진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네.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아쉬울 정도네요. 네네네. 그리고 앞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네. 이라는 네. 이런 직함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네. 에이펙 정상회의 인천에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힘쓰고 계신 건데 네네. 특별하게 인천이랑 지금 어느 지역들 경쟁하고 있죠?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경쟁에는 현재는 그 인천하고 경주하고 이제 제주 네. 이렇게 세 개 도시가 지금 3파전으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될 것 같으세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100% 확신이세요? 네네네. 어떤 이유에서 100% 확신하십니까? 뭐 인천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보면 인프라 측면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냐면 이제 인천 국제 공항이 또 인천에 있고 그리고 이제 송도 컨벤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계적인 어떤 컨벤시아 시설과 견줄 만한 그런 시설이 또 인천에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세계 정상들이 오는 어떤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안이나 어떤 또 굉장히 또 이제 지리적인 요건이 되게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인천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인천이 돼야 된다는 확신이 좀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에 외교부에서 열린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계획 설명회에 참석하셨었잖아요. 네네. 거기서 왜 인천이 유치해야 한다 이 당위성을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같이 가셨었나요? 아니요, 안 갔습니다. 네. 아니 위원장이신데 불러주시라 하셔가지고요. 네. 인천에서 정상회의가 열려야 하는 이유를 이 자리에서 특별히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좀 몇 가지 꼽아주신다면. 첫 번째로 인천이 그 세계적인 아까 전에 인프라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스 인프라도 또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게 뭔가요?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제 국제 회의나 좀 어떤 그 행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갖춰질 만한 어떤 요건을 다 갖고 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시설도 준비가 돼 있고. 그럼요. 시설도 준비되어 있는 반면에 그리고 호텔 시설들 있잖아요. 네. 숙박 시설, 왜냐면 숙박 시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제 숙박 시설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저 파라다이스 호텔이나 그리고 좀 이런 것도 직접 말씀드려도 되나요? 한번 말씀해 주셨으니까 호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파라다이스 호텔이나 또 이제 또 최근에 개장된 또 호텔이 있습니다. 네. 좀 그런 호텔들이 이제 세계적인 어떤 스위트 룸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요건들을 봤을 때 저는 인천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서울과 가깝다는 거. 아,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들 오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주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 가려면 또 비행기를 타고 가셔야 네, 되고 네. 또 경주 가려면 또 KTX나 이런 걸 또 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인천은 그냥 고속도로 한 번이면 오시거든요. 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지리적 특성상 인천이 가장 적합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에이펙 유치가 된다면 네. 시의원으로서 제일 기대하는 부분은 어떤 거 있으세요? 저는 지금 인천이 정말로 그 어떤 지리적인 거나 어떤 그 위치적인 건 굉장히 좋지만 좀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네네, 그렇죠. 인천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에 있는 분들이 거의 서울하고 부산을 아세요. 아, 네, 네네. 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도 실질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이라고 안 그러고 비행기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죠. 서울공항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게 있고 좀 이번 에이펙이 열리는 그 기간 동안 정말로 세계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면 저는 뭐 인천의 어떤 그 자랑거리들을 그러네요. 세계인들한테 모두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개최 도시가 6월 중에 결정되는 걸로 알아요. 네네네. 어디서 결정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외교부에서 외교부에서? 결정이 되고요. 네. 날짜가 나왔나요? 결정되는 날짜가? 근데 6월 말이라고 6월 나왔는데 이제 말이요. 또 어떤 언론에서 20일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거는 일단 그때 가봐야 알지 않을까. 예. 어쨌든 6월 중에 네네.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네네. 아까 100% 인천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네네. 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의정 활동 중에 앞서 네. 조례 많이 내가 네. 발의를 했었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조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의원님에게 이 조례는 진짜 나한테 특별하다, 의미가 있다 하는 거 있으세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는 제가 그 행정안전위원회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에 관한 그 시의 안전에 관해서 좀 책임을 지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안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죠? 소방이잖아요. 그죠? 네. 이제 소방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을 제가 발의를 했었습니다. 오. 실질적으로 이제 소방 활동을 하시면서 소방관들이 굉장한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트라우마에 굉장히 많이 그러시대요. 예. 네, 고통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장면들도 많이 보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힘드시죠, 예, 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바로 실질적으로 뭐 정신적으로나 좀 또 이런 거를 좀 치료를 바로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제가 좀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을 좀 발의를 했고 네. 이것이 저는 그 실질적으로 현장에 바로 좀 적용될 수 있게 좀 노력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용이 되면 네. 어떤 지원들이 되는 건가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정신건강 조례이기 때문에 어떤 그 정신적으로 이제 만약 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정신적으로 네. 뭐 상처가 크거나 그렇죠. 외상후 네. 스트레스 장애나 좀 그런 이러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해가지고 바로 좀 치료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휴가나 이런 것들도 좀 지어가지고 어느 정도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지금 그게 잘 안 되나요? 그게 좀 그러니까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실적으로 이제 소방관들한테 여쭤보면 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을 말씀해 주셨고 또 네. 의미 있는 거 아까 두 개 말씀하셨거든요. 네네네. 하나 뭔가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또 관광에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좀 관광이라는 거는 또 우리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관광 약자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 관광 약자를 위한 또 어떤 관광 환경 개선 조례 예. 지금 이거를 하고 있고 뭐 장애인 분들이나 그 노약자 분들 그리고 영유아 어린이들이 좀 마음 편안히 즐길 수 있고 좀 안전하게 네네. 즐길 수 있게 하는 지금 조례안을 제가 발의를 했어가지고 지금 이제 시정부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정말 네네. 필요한 것들 조례를 발의를 하셨군요. 네네네. 그리고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의원님이 임기 초반부터 강조하셨던 부분이 학교 폭력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학교 폭력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관련해서도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제가 또 학교 폭력에 좀 관심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좀 학교 폭력을 좀 경험을 해봤었어요. 피해자가 네네, 피해자로 되셨었어요. 네. 피해자로 좀 경험을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로 이 피해자가 됐을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 마음을. 부모님도 그렇죠.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른단 말이죠.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이들이 좀 어떻게 하면 좀 그 아이들을 좀 어떻게 보면 어둠의 그런 그림자 속에 있잖아요. 네, 아이들이. 그렇죠. 근데 그 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좀 바깥으로 끌어낼 수 있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럼으로써 좀 더 예방 중심의 네.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뭐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주시면 어떤 것들이 좀 예방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가해 학생들이잖아요. 네. 실제로 가해 학생들의 예방 대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해하지 않도록. 네, 그죠. 네. 그럼 어떻게? 왜냐하면 문제 발생은 가해 학생이 문제를 그렇죠.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학교에서도 되게 그런 것들을 중요시해야 되지만 가정이나 그리고 사회 특히 가정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가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에서나 시정부에서나 교육청 쪽에서도 저는 가정의 어떤 주기적인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이 부모님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는 가해 활동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관련 정책도 그럼 추진 중이시겠네요. 네, 지금 여러 방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이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라고 네네. 그쪽하고도 지금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 이것도 짧게 여쭤볼까요? 네. 의원님이 인천형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천 관광 활성화 연구회 대표를 맡고 네. 계신데 앞서 관광에도 관심 많다고 하시긴 네네. 했는데 네. 이곳은 뭘 하는 곳입니까? 연구를 합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인천이 이제 정말로 관광 인프라 또한 예.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섬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리고 역사도 있고 그리고 신도시도 있고 그리고 공항도 있고 모든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로 이것 또한 인천이기 때문에 너무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구석구석 정말 인천에 보이지 않는 그런 또 관광 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을 이제 의원 3명이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세 분 중에 대표신 거예요? 네. 일단은 정당이 좀 골고루 분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관광이라는 거는 정치색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 여야 의원이 협치를 통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지방 우리 곳곳 그 관광 명소를 찾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안내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 많은 연구 부탁드리고요. 네. 시간이 훌쩍 가서 네. 어느덧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았습니다. 벌써 저희가 그렇군요. 항상 인천시의회에서 나오신 의원분들께 똑같이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네네네. 김용희 인천시 의원은 땡땡땡이다 해서 땡땡땡을 채워주시면 돼요. 이 땡땡땡 안에 앞으로 뭐 의원님의 포부라든가 목표라든가 다 담길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채워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 네.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희 인천시의원은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키플레이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핵심 선수다.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인천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고 있고 네. 그것을 어떻게 보면 끄집어낼 수 있는 거는 김용희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인천의 미래를 여는 핵심 선수 키플레이어 김용희 인천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